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돌돌콩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리딩에 이어서 리스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리딩이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딩 같은 경우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가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문제는 다시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약간 성격이 소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 말을 쉽사리 못 꺼내가지고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키우지 않아도 되는 일을 키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네. 또 한국에서 수능 영어 공부를 하신 저 같은 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약간 짧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짧은 길이의 지문 같은 경우는 리스닝이 그래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대화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면 그때부터 약간 리스닝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기억이 나는 게 대학에 들어와서 토플을 처음을 보는데, 토플 리스닝에는 렉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토플을 준비하던 때는 그 렉처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진짜 강의의 한 부분을 떼와가지고 그걸 들려주고 그 내용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섹션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미국에 와서 직접 미국 강의를 들어보니까 미국 강의를 듣는 건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핸드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고 또 그에 관한 관련 리딩을 먼저 하고 가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그 강의는 수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 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약간 깊이 들어가거나 조금 더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그게 길이가 길어지면 그거를 그냥 시각 자료 없이 리스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거는 정말 지난주에 바로 있었던 일인데, 회사 일로 미팅을 하는데 박사님 한 분께서 어떤 통계 모델에 관해서 약간 복잡한 거를 이렇게 좀 빠르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팅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였어요. 그거를 처음 딱 듣고 100% 제가 그 내용을 흡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료 박사님께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고 유려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안에 정보가 너무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듣고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이 끝나고 그에 대해서 다시 찾아봐야 했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듣는 동시에 그 내용, 그 정보를 빠르게 머리에서 처리해서 이해하는 것까지가 리스닝 훈련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더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집중력의 문제도 있어요. 처음에 듣다가 내용이 복잡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뒤에 내용은 더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정보를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하고 듣고 또 정보까지 처리해서 내 것으로 흡수하는 훈련, 이게 전부 다 리스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듣기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큰 전제는 많이 듣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듣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그게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전공 분야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넷플릭스 쇼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짧은 컨텐츠를 반복 청취하는 것, 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짧은 영상 클립을 볼 때가 많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비디오 클립들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전체를 다 다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장면,
그걸 되풀이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생각을 해보면 영어도 그렇지만 저는 일본어도 그렇게 듣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쇼 프로그램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1년 동안 봤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만두 씨를 보니까 만두 씨도 한국어 공부를 듣기를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그 영상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보더라고요. 이 단계에서는 영어로 듣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고 영어 듣기와 조금 더 친해지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반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뭐 그 정도 못 알아들으셔도 뭐 크게 낙담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뭐 안 들리던 게 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들리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들리네? 그 정도의 인식만 하실 수 있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정도 내가 짧은 듣기에는 좀 익숙해졌어. 조금 더 긴 길이의 영상도 들어볼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조금 힘들 때 약간의 마인드셋을 바꾸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영어 공부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영어는 수단이야. 내가 얻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형태가 영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형태로 이 정보를 습득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각 영상보다는 약간 롱폼, 그러니까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컨텐츠들을 접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역시 관심 분야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덜 지루하게 느껴지고 반복해서 청취를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장문 듣기를 어떤 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요즘은 어더블, 아마존의 어더블도 잘 나오고 해서 오디오북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죠. 책이라는 게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집중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고 책의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그냥 멍 때리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책을 읽는 목적은 그 책 안의 내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니까요. 들으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그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루한 책 읽지 마시고 정말 재밌는 책, 내가 좋아하는 책, 해리포터 덕후다 그러면 해리포터를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외에 추천해드리는 형태는 좀 긴 인터뷰들 같은 거, 뭐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요즘 유튜브에 가면 작가들 인터뷰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 길이의 인터뷰들, 뭐 30분 혹은 40분, 가끔은 1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인터뷰들을 보실 때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또 유심히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싶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장문 듣기 연습 포맷으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는 컨텐츠의 형태고요. 저는 유튜브보다 오히려 팟캐스트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팟캐스트를 많이 즐겨 듣는 편입니다. 그동안 팟캐스트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겸사겸사 제가 듣고 있는 팟캐스트들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려볼까 해요. 일단 제가 빠지지 않고 듣는 팟캐스트들, 팀 페리스 쇼. 나름 오랫동안 들어왔던 팟캐스트인 것 같고, 팀 페리스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면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일단 단어 선택이 굉장히 고급지고 자기의 질문을 굉장히 명확하게 깔끔한 영어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 배경에는 그 사람 팀 페리스의 굉장한 방대한 독서량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배워보고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팀의 언어를 빌리면 월드 클래스 퍼포머들이라고 하는데 뭐 배우, 의사, 코미디언, 체스 그랜드마스터, 운동선수들, 뭐 영화 감독들, 정말 다양한 분야의 탑 퍼포머들을 팀 페리스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팟캐스트고요. Tools of Titan,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팀 페리스의 책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책에서 팀 페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이 팀 페리스 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즐겨 듣고 있는 팟캐스트는 미셸 오바마
팟캐스트입니다. 스포티파이 익스클루시브라서 스포티파이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너무나 재미있게 듣고 있고요. 미셸 오바마가 이제 주변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팟캐스트입니다. 1회 게스트로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나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전 대통령과 전 퍼스트 레이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그 살짝 맛보기를 할 수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즐겨 듣는 팟캐스트는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의 Unlocking Us.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Daring Greatly나 The Gift of Imperfectionism 같은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 혹은 또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은 TED톡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TED톡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책이나 영상을 보고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역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또 많이 배우게 돼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많은 연구 활동을 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학생이다. 뭐라도 오늘 내가 꼭 배워가겠다라는 그 태도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약간 지금 시즌 1이 끝나고 좀 휴방기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좀 뜸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빼놓지 않고 듣는 팟캐스트는 Deep Question. 칼 뉴포트의 Deep Question이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칼 뉴포트 제가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작가인데,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칼 뉴포트가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팟캐스트고요. 프로덕티비티, 디지털 미니멀리즘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두씨랑 저 둘 다 몇 번씩 돌려듣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듣는 팟캐스트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근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막 그 안트레프레너십에 막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 있게 동향을 지켜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을 해서 듣고 있는 팟캐스트로 How I Built This. NPR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여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요. 가이러스가 이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굵직한 회사들의 그 설립자들이 나왔었습니다. 에어비앤비, 리프트, 인스타그램 같은데 창립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회사를 세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눠주고요. 치폴레, 웨이페어, 홀푸드, 그 다음에 스테이시 피자 칩스, 라라바, 이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이용하시는 웹사이트이고 가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 설립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가이레스가 또 굉장히 탁월한 인터뷰어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팟캐스트고요. 그와 비슷한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듣고 있는 팟캐스트로 리더 호프만의 Masters of Scale이 있습니다. 리더 호프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인데, 간 회사들의 CEO나 창립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팟캐스트입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셰럴 샌드버그도 다녀갔고, 구글의 에릭 슈밋도 다녀갔고,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피터 틸, 제로투원의 저자이자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였던 그 피터 틸의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고,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도 다녀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사람들 참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어로 리스닝을 할 수 있으면 접근 가능한 정보가 또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사실 구글링을 해보면 그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읽으실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눈으로 읽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리스닝으로만 얻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막 심각한 것만 듣는 건 아니고, 제가 아침 운동을 할 때는 늘 코미디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 기분을 조금 띄우기 위해서 코미디 팟캐스트를 듣는데 코미디 팟캐스트로 놓치지 않고 듣는 건 코난 오브라이언의 코난 오브라이언 Needs a Friend 라는 쇼를 듣습니다. 그 인트로 음악이 단단단단단단단단 이라는 그 음악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차고에서 자전거를 꺼내면서 새벽에 운동을 갈 때 이렇게 듣는 그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들으면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새벽 운동을 하러 갈 때 자전거를 꺼내는 그때의 기분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져요. 재밌고 역시 코난 오브라이언이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토크쇼처럼 코난 오브라이언 쇼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고요. 그 외에 최근에 듣기 시작한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롭 로우라는 배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에서 샘 시본이라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을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그 드라마에서 크리스 터거라는 그 약간 똘끼 있는 인물을 연기했던 유명한 배우입니다. Literally라는 팟캐스트인데 역시 그 팀 코코, 코난 오브라이언의 그 계열에서 발행을 하는 팟캐스트여서 색깔도 비슷하고 뭐 아직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재미있게 가끔 새벽에 아침에 운동을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꽤 화려한 편입니다. 1화 게스트가 크리스 프렛이었고 기네스 팔트로도 다녀갔고 매직 존스, 마이클 마이어스 이런 사람들 다녀갔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외에 가끔 듣는 팟캐스트로는 그렉 맥퀸, Essentialism이라는 책의 작가인데 그 Essentialism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발행하고 있어서 가끔 듣고 있고요. Ultra Learning의 저자인 스캇 영 역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끔 듣고 그리고 You Are Dead to Me 이거는 역사 공부를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렉 제너라는 사람이 역사학자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또 코미디언 같은 패널들도 꼭 한 명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퀴즈도 풀고 이렇게 재미있는 형식으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진 팟캐스트고요. 팟캐스트를 언제 듣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도 한 분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회사 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뭐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마당일을 한다거나 등등 제가 몸을 써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생각을 딱히 깊이 할 필요는 없을 때 늘 팟캐스트를 듣는 것 같아요. 집안일 때로는 막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즐겁게 몸이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미드를 보실 때 자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뭐 자막에 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그 충고들을 들었어요. 자막을 없이 봐야 된다는 분도 계셨고 영자막으로 한 번을 보고 자막 없이 반복 청취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분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수많은 분들의 수만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한글 자막에서 영자막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거는 미국 오기 전에 이미 영자막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미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글 자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자막은 훨씬 빨리 나오니까 그냥 영자막을 받아서 보기 시작하면서 영자막 또 이해가 되네 싶어서 영자막으로 자연스럽게 보기 시작했고 한글 자막보다 영자막을 보면 영어 공부도 되고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크게 거부감 없이 영자막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영자막에서 무자막으로 가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끔 영자막으로 보다가 무자막으로 보면 이해가 막 50%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느니 자막을 켜놓고 보지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어서 자막을 차마 끄지 못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면 듣기가 같이 좋아지면서 영자막도 끌 수 있는 날이 오겠지라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때라는 게 안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그냥 마음을 먹고 끄는 거였어요. 그때가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영자막을 꺼야 리스닝이 늘지 리스닝이 늘어서 영자막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하루아침에 끄자라고 생각을 해서 끄게 된 케이스고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죠.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점점 나아지면서 내가 자막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 의식을 하지 않고 뭐 TV라든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자막으로 편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약간만 그 고비만 넘기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겨서 계속 자막을 달고 보게 되죠. 제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먹고 껐다는 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스닝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간추리자면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짧은 듣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영어 듣기와 약간 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장문 듣기를 하면서 영어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프로세스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해나가시면 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만의 리스닝 공부 팁, 나는 이렇게 리스닝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컨텐츠로 하고 있어요 라는 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를 비롯한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스피킹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